후보자님, 네. 우선 지금 신보라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또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질의 서면을 주질 않다 보니까 지금 각 의원들이 솔직히 이해를 좀 못해서 자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이따 지금 오후까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그대로 좀 나오는 제가 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만 예. 좀 일이 좀 빨리 이해가 될 거로 봅니다. 우선 저는 후보자께서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시는 등 노동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현황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로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한테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기준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근로감독은 일반 근로감독하고 조금 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대상을 법령을 위반한 중대재해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하고 있고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든가 불법 파견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 하고요. 중대재해, 대형 사고 산재 다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특별근로감독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업장에 부당노동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 발언에도 근로감독관제를 해서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 제도로 일반 근로감독으로 안 하는 중대재해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면 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형사 고발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이 절실한 사업장에 제대로 된 감독을 좀 이루어졌다고 좀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좀 그동안 우리가 산업국가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업장에 대한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되면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당시 후보자 혹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2014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하고 유성기업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했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특별감독을 통해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이렇게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 지청에 접수되는 특별근로감독 관련 민원이 평균 10여만 건이나 되지만 실제로는 연간 10에서 20건 정도로 2010년부터 약 8년간 총 334건만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 요청 건수가 많은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극심하고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도헬라, KB, 하나은행, 마사회 등도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분규가 심각한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극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예,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사회 우리 근로자께서 2명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봤습니다. 저는 마사회에는
특별 근로 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 근로 감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중한 그런 사업장에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특별 중대재해 그리고 노사분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별 근로 감독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도 특별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 8곳 중 2곳만 특별 근로 감독, 3곳은 수시 감독을 이루어졌는데 고용노동부는 판결 후 적게는 석 달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감독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소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부당노동 행위 및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특별근로 감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을 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근로감독관제를 활용을 해서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을 출신 강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같이 그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또 의정활동에서 많은 것을 본받았던 의원님이신데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MBC 특별근로감독이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12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이 특별근로감독이 끝났고 이 감독 결과를 분석하고 부당 노동행위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MBC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은 2012년 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MBC에서 노사 간의 고소 고발이 다수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BC 특별근로감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그리고 그 MBC에 대한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원 판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갖고 그 근로자들 복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일 날 MBC 노동조합에서 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만 해야 되는 그런 사유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PD나 아나운서나 앵커나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산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이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나가서 중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MBC라고 특별한 사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조치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시길 바라고요. 최근에는 또 MBC에서 또 충격적인 일이 하나 그렇습니다. 드러났는데요. MBC 노조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읽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기자 65명을 파업 참여 여부, 회사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별 2개를 받은 부류에 대해서는 다 승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다 승진도 되고 X로 부류한 분들은 다들 전보되고 그렇게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문학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등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MBC도 이 카메라 제자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성향을 분류를 하고 여기에 따라 승진이라는 것으로 당근을 주고 땡기기도 하고 또 협조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행태를 했었는데요. 이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역시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BC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자회견을 MBC 노동조합이 이틀 전에 한 거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건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서 불법적인 일을 나타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해서 문건 작성 경위라든지 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취급 여부 등이 실제 그 4등급으로 나눈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라면은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 학습생, 여고생이 자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콜센터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각했고 어른들도 감내하기 힘든 감정 노동이 심각했던 사실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아마 현재 좀 매년 6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 자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직무 체험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으면서 현장 실습생들의 이런 처지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도 나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 실습생 제도의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후보자께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실습생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정 폐의에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실습을 갈 때는 기술을 습득을 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한다는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 현장 실습 기간을 악용해서 그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실습생들에게 시킨다든가 그리고 실습 기간이 끝나면 채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또 실습생을 노동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 청년들의 그러지 않아도 청년 실업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2번 울리는 게 현장 실습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네. 우선 지금 신보라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또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질의 서면을 주질 않다 보니까 지금 각 의원들이 솔직히 이해를 좀 못해서 자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이따 지금 오후까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그대로 좀 나오는 제가 대로 할 수 좀 있는 해주시면. 최대한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주셔야만 예. 좀 일이 좀 빨리 이해가 될 거로 봅니다. 우선 저는 그 후보자께서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시는 등 노동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현황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로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한테 면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당시 후보자 혹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2014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하고 유성기업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했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특별감독을 통해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이렇게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 지청에 접수되는 특별근로감독 관련 민원이 평균 10여만 건이나 되지만 실제로는 연간 10에서 20건 정도로 2010년부터 약 8년간 총 334건만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 요청 건수가 많은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극심하고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도헬라, KB, 하나은행 기준과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업장에 부당노동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 발언에도 근로감독관제를 해서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 제도로 일반 근로감독으로 안 하는 중대재해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면 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형사 고발을 검찰이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별근로감독이 절실한 사업장에 제대로 된 감독을 좀 이루어졌다고 좀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좀 그동안 우리가 산업 국가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업장에 대한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되면 마사회 등도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노사분기가 심각한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극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예,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사회 우리 근로자께서 2명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봤습니다. 저는 마사회에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 근로감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중한 그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그리고 노사분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제를 잘 활용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기준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근로감독은 일반 근로감독하고 조금 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대상을 법령을 위반한 중대재해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하고 있고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든가 불법 파견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 하고요. 그 중대재해 대형 사고 산재 다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행위로 노사분기가 발생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특별근로감독의